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유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를 공개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탑픽주 삼양홀딩스 리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팀장님, 삼양홀딩스가 보니까 바이오 사업 분할 소식이 있던데 그러면 삼양홀딩스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우선 전 제약바이오보다는 저 PBR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변동사이 나와줬을 때는 좀 겸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저번 주 투자인후 시간에서 어떤 정부 정책 발에 대한 기대감에 제가 두 가지 정도 모멘텀을 붙여드렸는데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적극적으로는 부각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제가 좀 목표가를 좀 보수로 잡아주면서 외국인과 기업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안정적인 수익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 수급 때문에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지가 되면서 앵커님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뉴스가 노골적으로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 전략은 홀딩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다음 목표가로 한 95,000원에서 96,000원 도달했을 때는 그때는 좀 부담 매도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홀딩스까지 일단은 목표가까지 조금 더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장에서도 강한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HBM3 12단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84,000원을 한번 찍어줬고요. 현재는 한 83,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 동향만 살펴봐도 이 삼성전자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희 대표님, SK하이닉스는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삼성전자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목표는 10만 전자일지 반도체 탑2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SK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HBM3 퀄테스트 통과 뉴스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제 HBM 시장을 현재 규모에서 나눠 먹게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HBM 시장 이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고 그럼 SK하이닉스도 여전히 바이앤홀드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한 1.3배에서 1.4배 정도로 PBR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일단 지금 HBM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2배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11만 원, 12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삼성전자가 업사이드 폭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디램이라든지 랜드 쪽의 업황 회복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좀 좋아지는 모습이어서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을 좀 업한다라고 보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11만 원짜리 목표가의 이제 리포트가 그닥 그렇게 근거 없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2.6배가 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이닉스만큼은 안 가더라도 적어도 1.5에서 2배 사이 정도 구간은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지금 자리도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전자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도체 겨울론을 주장하면서 작년 이맘때쯤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겨울은 따뜻한 겨울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SK하이닉스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그 덕분에 오늘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반도체 섹터가 일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지도 여쭤볼게요. 근데 저는 뭐 항상 우리 시청자도 아시겠지만 저는 기대에 있어서 결과에 파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올랐을 때는 언제 조금 긴장하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긴장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섹터가 실적이 잘 안 나올 거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긴장을 바짝 하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긴장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사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거의 사과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2023년 연말과 2024년 연말에 이런 부정적 리포트를 발간을 하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손실권인 상태로 못 올라오게 만든 주 원인이 저는 그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SK하이닉스가 실적으로 그들을 이겨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주면서 8만 전자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도 안전하게 빠져나오셨을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 3분기에 뭐 영업이익 10조, 11조 나와줬을 때는 고평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 수익 비율이 뭐 9, 10이 넘지 않는 이상은 고평가할 일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지금은 10의 선회포가 7점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텀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장비나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장비 봤을 때 둘 다 저평가 영역이지만 아무래도 투자분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잘할 섹터를 관심이 있듯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삼성전자 밸류체에 있는 뭐 후공정이나 전공정, 뭐 소부장 기업들 이런 쪽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 섹터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두 분 다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애플 아이폰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가 총 4가지 라인업으로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초반 판매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대표 종목들이 또 급등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여전히 9%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보통 아이폰이 출시되면 이 프로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또 프로 모델이 또 비싸기도 한데 이번에는 일반 모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일각에선 실적이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그래도 오늘 관련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생쇼에서도 앞서 매니저님들이 관련 종목들이 또 편입을 하시더라고요. 애플 관련주들 시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아이폰 17이 잘 팔린다. 시장 기대보다 잘 팔린다는 거죠. 중국에서 줄 서서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지금 아시아권에서 지금 인기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좀 더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프로냐 아니면 뭐 일반 모델이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판매량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걱정보다는 좋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이노텍, BH, 뭐 덕산 네오록스 같은 종목들 여전히 이제 편입하셔도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자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올해 내내 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서 좀 거래가 좀 제대로 실렸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따라붙기는 좀 애매하지만 19만 원 밑으로 한번 조정 나오면 충분히 매수해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대표주 LG이노텍 위주로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로봇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전에 비해서 또 윗꼬리가 달려서 지금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의 로봇 솔루션 기업 이 원엑시아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손혜로 팀장님. 대부분의 종목들 그동안 워낙 로봇주들이 많이 달려서 그런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이번 주는 좀 조정에 대비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고밸류 논란 속에서도 지난주에는 로봇주들 달렸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리 그 투자인원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랑 대표님은 이제 로봇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수급종이 워낙 좋고 긍정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감속기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엑시아라는 미국의 솔루션 기업을 이제 374억 원을 취득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증권 전문가 입장에서 아쉽습니다. 이미 본업을 잘하면서도 사업 다각화했으면 좋겠는데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 확장을 진행을 하는 것은 약간 뭐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양봉이다 윗꼬리가 달려 있고 외국인 순매도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두산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뭐 신규 상장 이제 뭐 신규 설립된 기업은 아니고 뭐 1980년대 1984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제 현지에서는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력이 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좀 시너지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은 거래대금 실는 다음에 변동성이 가급적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공략을 하기보다는 오후장 이후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스마트 팩토리나 감속기 등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 나온 그런 종목들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까지 저희가 전략 채워봤고요. 이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알테오젠과 D&D 파마텍이 정말 그야말로 핫합니다.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키트로다 SC가 미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알테오젠이 또 특징주로 꼽히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7%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50만 7천 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원래 23일에 승인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승인 발표가 조금 더 일찍 났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우리 알테오젠을 우리 대표님이 한 50만 원 초반, 40만 원대에서 또 탑픽주로 소개해 주시기도 했어요. 충분히 50만 원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딱 50만 원 선을 찍어줬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좀 더 급등세를 보일 줄 알았는데 아쉽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상방을 어디까지 조금 더 열어봐야 될까요? 알테오젠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제가 뭐 이거 5만 원대부터 얘기했던 종목이라 지금 10배 같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얼마 더 갈 수 있냐? 저는 여기에서 2배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26년부터 영업이익이 1조 이상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셀트리온이 지금 올해 1조 3천억도 1조 3천억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이 지금 40조입니다. 예, 알테오젠 지금 27조라고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예, 그럼 1조 이상 벌면 영업이익 80% 이상 나는 회사가 1조 이상 벌면 더 가도 이상하지 않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팔로우하는 이제 증권사들도 이제 CLSA 같은 경우도 오늘 62만 원 목표가를 올렸던데, 애널리스트의 목표가입니다. 그냥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 지금 뉴스에 파시는 분들이 아마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알테오젠은 추가적으로 지금 이 이슈가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로열티가 들어온다는 것도 있지만 입증된 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다른 의사들이 더 이거 알트 비포에 대해서 S 제형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거고요. 기술 수출도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방은 조금 더 많이 열어놓고 홀드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D&D 파마텍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죠? D&D 파마텍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화이자가 그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 인수설이 계속 돌았는데 그게 좀 가시화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한 10조 가량으로 메세라라는 회사를 인수할 건데, 메세라가 D&D 파마텍이 이제 기술 수출을 한 회사입니다. 1조 2천억에.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무슨 효과냐면 메세라가 화이자에게 인수되는 순간 D&D 파마텍은 화이자에게 기술 수출을 하는 회사가 되고 화이자와 공동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한가 근처까지 간 걸로 보이고,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 발표가 나는 걸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이미 이제 주가는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확정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2조 3천억인데 적어도 한 5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가 73억 달러의 이 비만 치료제 개발사인 메세라를 인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D&D 파마텍이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대표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월요일, 미국 시간으로 이르면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비만 치료제, 특히나 D&D 파마텍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한 2조 3천억 원인데 10조라는 이 메세라의 가치와 비교하면 밸류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알테오젠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알테오젠의 이슈는 또 글로벌 빅파마와 맺은 기술 이전 계약이 실제 허가로 이어진 첫 사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은데요. 손은호 팀장님, 그렇다면 제2의 알테오젠이 될 만한 기업은 어디 있을까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기술 수출의 성과가 더 가시화될 이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전 한 세네 개 정도가 떠오릅니다. 일단 너무 유명한 종목으로는 이제 뭐 리가켄바이오나 ABL 바이오가 떠오르고 조금 보유 기간을 늘렸을 때는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종목들의 특징은 이미 기술 이전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리스크 없다라고 투자가 되는 가운데 그들이 만들고 있는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임상 1단계나 뭐 비임상 단계가 아니고 충분하게 임상 2상 이상 혹은 임상 3상 단계이기 때문에 전방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기술 이전을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종목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하면서 매매 타점 좀 기술적 분석을 해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알테오진이라든가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이 좋은 모멘텀을 시장에 제공해 주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리가켄바이오랑 뭐 ABL 바이오, 뭐 GI 이노베이션,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 참 좋아하지만 지금 당장 시초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기술 이전이 몇 월 며칠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수익 관점 접근하되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신 분들은 리가켄바이오나 ABL 바이오처럼 조금 보장된 종목들 나 조금 분할 매수 잘하면서 뉴스 팔로업이 잘 된다 이러신 분들은 GI 이노베이션이나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재밌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종목은 리가켄바이오 꼽아주셨고요. ABL 바이오와 GI 이노베이션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화장품 섹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뷰티 쪽 최근 고개를 들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진했던 8월 수출입 데이터가 9월에는 또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뷰티 안에서는 코스맥스가 또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최근 시장이 뭐 AI, 반도체, 로봇 같은 이 성장주에 다 눈이 쏠려 있잖아요. 역발상으로 좀 K뷰티 관련 종목들 조용할 때 지금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담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뭐 화장품 뭐 담을 수 있는 현금이 있으시면 좋겠네요. 예, 근데 담으면 좋죠. 일단 코스맥스가 반등 나오는 거는 2분기 실적 발표에 너무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좀 회복되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 2분기 때 실적 좋았는데 한번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서 화장품 쪽으로 자꾸 손이 안 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의 뷰는 PER 20배 넘어가면 부담스럽다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근데 보통 다 한 14배 수준, 15배 수준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주요 종목들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이제 20배 넘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게 APR인데 워낙 성장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레벨업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바뀌면 어차피 PER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적만 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화장품 섹터는 지금 접근하시기 좀 괜찮은 섹터로 보이고요. 오히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APR 아예 그냥 APR을 사시거나 아니면 그냥 한국콜마나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정도로 사시는 게 좀 그나마 좀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PR, 한국콜마, 코스맥스까지 뷰티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9월 수출입 데이터에서 라면 수출이 다시 한번 역대급 수출을 경시했습니다. 캐대언 인기에 힘입어서 이 라면 먹는 게 또 굉장히 핫한데요. 손으로 팀장님, 짧게 질문 드릴게요. K푸드 오늘 시작해서 좀 잠잠한데 이미 주가에 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로 관련 종목들을 본 지가 한 3주가 넘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라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향식품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인 모습이고 여전히 주가 수익비율로 저는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PBR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옛날에 30분 같은 경우 PBR 10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14가 넘어갔고 주가 수익비율 같은 경우 뭐 30, 40 넘어가다가도 실적 발표하면 다시 25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리오프닝 기대감에 바닥들이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뭐 반도체 이런 쪽 수급이 가면서 30분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식품주 중에서 조금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삼양식품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조금 기대 수익률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후속주인 뭐 농심이나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이 오늘 탑픽주는 반도체네요.
예, 일단 테크윙을 갖고 나왔고요. 테크윙 많이 올랐는데 부담스럽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조정 나오면 사는 거고 예, 지금 뭐 언제 어떻게 조정이 나올지 모르죠. 근데 일단 관심권에 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4년도에 HBM 시장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테크윙이 큐브 프로버라는 이제 그 HBM 검사 장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는 통과가 돼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9월 15일 날 SK하이닉스 콜 테스트 통과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 SK향으로 더 들어갈 물량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HBM 회복되니까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또 붙겠죠. 거기에 지금 마이크론도 지금 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올해 연내 아니면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히 보이는 지금 스케줄을 갖고 있는 테크윙을 지금 탑픽으로 지금 HBM 내에서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원하는 게 전수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크윙의 성장세는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쪽, 이 테크윙을 보자라고 오늘 탑픽주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만 8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손유로 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뷰티 쪽이에요? 네, 전 인그레드랩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 네. 9월 수출 동향 쪽에서 뭐 반도체나 자동차도 괜찮지만 저는 화장품 쪽으로 맞춰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정확하게 화장품은 중국향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투자분들께서는 미국향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도 참 괜찮지만 코스맥스랑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도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나마 조금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도록 중소형 중에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인 인그루드랩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이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리포트가 나왔죠. 일단 낙수효과 인그루드랩이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주력 고객사발 의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타뷰티를 통해서 미국의 오프라인 시장을 진출했는데 그에 따른 매출 다변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4일 정도 양봉 나와주고 있는데 기관수 매수에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거래대금 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면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3,500원, 1차 목표가는 15,6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그루드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